자, 지금 박 대통령 앞에 두 개의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변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이제 10시에 시작될 16차 변론에서 그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조금 전에 지금 헌재에 이제 안종범 수석이 출석을 했으니까 이제 헌재 얘기를 잠깐 먼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대통령이 헌재 출석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내줘야 되는 날이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 미리 얘기를 한 것이죠. 오늘까지는 출석을 할 것인지, 예. 날짜 같은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형태로 할 것인지인데 무엇보다 이제 지연카드의 하나로서 혹시 출석이 가능할 것이 아닌가라는 예. 얘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걸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처럼 나온 것이 헌법재판소에서 밝힌 것이죠. 만약에 출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그리고 국회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피할 수 없다. 예. 이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재판의 당사자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는 예. 당사자이지만 사실상의 증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한 발짝 물러나서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마디쯤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당사자로서 지위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처음으로 출석을 할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밝힌 거는 이 재판소에 재판장이 처음 출석했었을 때는 최소한 사건에 대해서 소명을 할 의무가 있는 증인으로서 지위도 있는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출석을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지금 뭐 대통령 측으로서는 출석을 하더라도 그 반대 신문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지금 그 조건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데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 결단의 문제죠. 이거는 결국 대국민 메시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변호인단에서 하는 걸 권유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낼 것인가라고 하는 각오와 그 형식에 대해서 확신을 선다고 하면 할 예. 거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그 수세적인 방향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예. 나갈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런 예. 면에 있어서는 지금 그 정국 판단에 대해서 또는 헌재 그 재판관들의 판단에 대해서 좀 좌우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재용 그 부회장의 구속을 되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 그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 이런 경우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모험을 하는 것도 그 선택지에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예. 실제로 이게 그 됐거나 할 거냐 안 할 거냐보다는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예. 바라는 건 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거지 변명을 듣고 싶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자, 여기서 지금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 지금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김정남 사건과 관련한 지금까지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한 내용들을 브리핑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앞서 말레이시아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오늘 오전 10시에 김정남 사건과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브리핑에서 사망 원인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제 현지 시각인지 지금 한국 우리 시간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말레이시아와 우리나라와는 시차가 1시간 정도 나기 때문에 오전 10시, 그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오전 10시라고 하면 우리 시간으로 한 11시쯤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경찰이 오늘 오전에 김정남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지금까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헌재와 관련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검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병우 전 수석 어제 이제 4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기각이 된 건가요? 일단 혐의 사실 자체가 이제 직권남용하고 직무유기하고 그 특별감찰관법 위반 그리고 국회 불출석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가장 컸던 부분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에 이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커다란 사태를 몰랐느냐 과연 예. 아니면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동조를 했느냐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 특검이 주장한 부분 어떤 범죄 혐의에 대해서 법원은 소명이 좀 부족하다라고 봤습니다. 예. 다른 것보다 말씀드린 것처럼 알면서도 이런 일들을 과연 묵인했던 것이냐가 결국 관점이거든요. 가장 예. 큰 쟁점인데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못해서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가 공식적인 자료로는 파악이 안 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게 어떤 서류들을 결제했고 어떤 내용들을 봤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민정수석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는 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예. 그게 없었던 부분이 아마도 영장 기각의 결정적인 어떤 사유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지금 영장을 기각한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검색어 순위 상위권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요새 판사들이 굉장히 검색어 순위에 많이 예. 올라가고 있어요. 예. 그런 걸 보면 요새는 구속 영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실제로 지난번에 그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 있어서 처음에 기각했던 조의원 판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신상털기나 공격들이 많이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정석 판사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 구속영장을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일부에서 영웅시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런데 예. 이게 어떤 경우에 역적이고 어떤 경우에 영웅이냐 그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법 정의가 과연 설 수 있느냐라고 예.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한다. 예. 결국 법치주의의 기본은 마지막 보루는 사법권인데 사법권을 저렇게 흔드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질 때 과연 우리나라 법치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요. 예. 이게 헌재로 넘어가지고 헌법 재판관들에게 영향이 있다. 그러면 이 중요한 재판 그 결정에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이 굉장히 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좀 여러 가지 자제를 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지난번에 그 구두로 합의했듯이 그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른다라고 예. 하는 것들을 좀 명시적으로 공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병우 전 수석 어제 참 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이제 서울지방법원에 나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고요. 또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기각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자, 어제 출석하는 모습 그리고 구치소에서 나오는 모습까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되시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법정에서 제 입장을 충분히 밝히겠습니다. 그 최순실 씨는 왜 자꾸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릅니다. 오늘 법정에서 중점적으로 소명하셨던 부분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최순실 씨 재판에서 수석께서 최순실 씨랑 평소 알고 지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수석으로 계시는 동안 국정농단이 일어났는데 정말 모르셨습니까? 책임감 안 느끼시나요? 뭐 그동안 많이 정문에서 얘기하고 다 했잖아요. 네. 좀 짜증 섞인 답변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시종일관 얘기했던 것은 최순실 씨를 모른다였다는 일관된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이 글쎄 이제 최순실 씨와 관계를 부정함으로 해서 구속영장 기각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나요? 뭐 그렇죠. 이제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무래도 최순실 씨이기 때문에 최순실 예. 씨와의 어떤 관계가 없다라는 거 더해서 최순실 씨가 했던 일들을 다 몰랐다는 것이고 예. 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한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어떻게 최순실 씨와 연락을 했는지 그리고 청와대의 기밀 자료들이 그렇게까지 다 빠져나갔는지 또 안종범 전 수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경제수석이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강요에 의해서 재단 모금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몰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예. 그 논리가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청와대 압수수색 같은 걸 통해서 이런 정도의 상황이라면 모를 리가 없는데 모른다라고 한다라는 것을 이게 법원이 밝혀내지 못한 겁니다.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몰랐던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채는지를 충분히 소명이 안 됐다고 본 건데요. 예. 저 모습에서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한 것은 정말로 몰랐다라면 그거 자체로 민정수석으로서 역할을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상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수사들 같은 경우를 원래대로라면 민정수석실에서 먼저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반성이라든가 아니면 최소한의 어떤 정치적 도의적 책임까지도 지는 모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또 분노하는 것도 사실이죠. 예. 단순히 박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죄부 성격의 발언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이 직무유기가 됐던 어떤 모든 것이 됐든지 간에 만약에 박 대통령이 상관이지 않습니까? 예. 상관이 불법적인 명령을 한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그걸 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 면죄부가 되려면 그게 불법적인 것까지도 몰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어야 한다라는 그런 논리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과연
민정수석이 몰랐다고 하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점이 남는 거고 그거를 이제 특검이 충분히 소명을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특검이 마지막으로 구속하는 당사자가 우병우 전 수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측도 있었는데 지금 특검의 시간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특검 연장안을 놓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불발됐습니다. 사실상 연장 가능성이 희박해진 거겠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그 여당이 지금 그 반대를 하는 당론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진짜 여야 협치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이게 예, 예. 그 대선이 되고 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어느 당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국회는 다수당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예. 예. 과반을 넘지 못한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국회에서 얼마나 협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다음 정권의 결정적인 과제고 숙제인데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그 특검 연장 부분에서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다음 대선 주자는 이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분위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약속들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특검의 수사가 연장이 되는 것은 뭐 바로 지금 이제 황교안 권한 대행이 연장을 승인하면은 이제 연장이 되는 거고 또 다른 방법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 연장 법안을 발의해서 또 연장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특검 연장안을 놓고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불발이 됐습니다. 자, 그 모습 먼저 잠시 보겠습니다. 태생부터 편파적인 특검은 편파적일 수밖에 없다. 특검 지금 거의 석 달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면 됐습니다. 더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동안 그 많은 불법 특검 스스로 자행했습니다. 그대로 특검이 수사기간을 만료하고 검찰의 반성적 차원에서 특검이 만들어졌는데 다시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어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김진태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그 법사위 간사입니다. 네. 김진태 의원이 발언할 때 야당 의원들이 다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서로 이제 여야 간에 합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사실 태극기 집회 가면은 김진태 의원이 진짜 단연 스타예요. 예. 초기에는 굉장히 그 비판적인 얘기들을 많이 듣다가 태극기 집회를 계속 나가면서 뭔가 자기 팬덤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예. 면에서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이 상징성을 새누리당이 그대로 그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과연 거기 그 당론을 바꿀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예. 김진태 의원이 특히 법사위 간사로 있는 한은 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야당이 아무리 다른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지금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면 수사하지 말자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적인 논리의 비약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검찰로 어차피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30일 지난 다음에 그러면은 이 수사를 다 끝낼 수 있느냐? 이게 엄청나게 광범위한 그 수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어차피 검찰로 돌아갈 텐데 그러면 검찰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검찰이 그거를 계속 뭐 해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대선 전국에 결국은 검찰이 이걸 넘겨받게 되는데 예. 대선 전국에서 검찰이 그 수사를 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게 될 게 뻔해요. 예. 그런 면에서 영화 요새 그 더킹이라고 하는 검찰 관련 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무속인들에 대해 찾아가 가지고 어디에 정권이 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묻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는 영화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실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명확하게 검찰에서도 지금 상황은 기울어졌다 이렇게 보고 아주 그 특검 이상으로 철저히 수사를 할 거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어떻게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사실 특검 연장법, 특검법만 놓고 본다면요.
특검법은 연장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딱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수사가 다 마쳐지지 않았을 때하고 재판을 공소 제기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네. 그 두 가지 요건만 있으면 사실상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알려진 바와 같이 만들 때부터 100일로 했다가 100일이 길기 때문에 70일로 하지만 연장 신청하면 30일까지 더 주는 쪽으로 일단 줄였던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라면 지금 특검 수사가 갈 길이 먼 부분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씨 소환도 안 됐죠.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정리 안 됐죠.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까지 있었지만 나머지 재벌 기업에 대해서는 과연 검찰은 지금 직권남용을 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면 뇌물로 됐단 말이에요. 그 두 개가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지금 상황에서는 기소를 한 게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특검은 다른 방향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떻게 정리할지조차도 지금 정리가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뇌물죄로 기소를 하고 같은 사안인데 누구는 그냥 직권남용으로만 돼 있고 이런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할 만한 최소한의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것에 관해서 좀 현저한 권한 대행의 첫 번째는 결단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그러니까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이니까 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비춰본다면 사실은 김진태 의원이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게 특검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얘기는 정말 그야말로 그거 자체가 너무 편파적인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만약에 연장이 안 될 경우에는 그러면 남은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남은 수사는 특검법 구조 5항에 의해서 검찰이 이어받게 됩니다. 인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점들을 검찰에서 다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재판도 일반 검찰과 법원의 통상적인 어떤 과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특검법에 따르게 되면은 1심 재판을 3개월 안에 끝내는 식으로 굉장히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 검찰에서는 그냥 평소의 재판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헌재의 오늘 공개 변론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안종범 전 수석이 헌재 증인으로 출석하는 모습까지 봤는데요. 글쎄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는가 하는 그 여부를 오늘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밝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글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안종범 수석 말씀하시는 아니요,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 헌재 출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장단점이 다 있어요. 나올 때 위험 부담도 있고 안 나올 때 위험 부담도 있는 거고 나올 때 활용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거는 변호인단이 제안은 했지만 그걸 수용하고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이고 그런데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좀 부정적인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대통령이 당당하게 나와가지고 입장을 밝히는 것들이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리고 법정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보낼 거니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반대편의 질의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거보다는 결국은 국민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어떤 책임을 지고 어떤 해법을 제시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률권에서는 명예로운 퇴진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기대하는 것도 굉장히 크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권에서는 한동안 잠잠했던 박근혜 대통령 자진 하야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먼저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청와대나 대통령은 탄핵 심판 가기 전에 국민을 통합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방법이 있는지 심사숙고해 주길 바라고 정치적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국민들을 광장으로 불러낼 겁니까? 주말마다 명예로운 퇴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진하야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얘기가 다시 이제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제 바른정당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아니냐
논란은 뜨거운데요. 굉장히 갑작스러운 얘기라고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리고 네. 바른정당 내에서는 또 특히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렇게 밝혔는데 사실 바른정당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위치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굉장히 당내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으로 바꿨지만 그런 어떤 새누리당 내부에 과연 그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의 책임 같은 이런 부분과 선을 긋기 위해서 나와서 따로 다른 살림을 차린 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정치적 해법을 얘기를 하고 임명준 또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헌법재판이 진행되어 왔던 과정 그리고 특검 수사가 진행됐던 과정에 비춰볼 때는 초기에 처음 탄핵을 가결했을 때보다 오히려 상황은 더 심각해져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갑작스럽게 명예로운 퇴진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상황일까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저는 의문스러운데 저 얘기를 꺼냈던 이유는 아마도 예. 아직은 그래도 뭐 또 국민의 의견들 중에는 또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예. 그 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네. 청와대 측에서는 뭐 자진 하야론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에서 반대하면은 예.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를 할 때 그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건 결국 야당이나 국민 아니겠습니까? 예. 야당에서 결국은 못하겠다, 명예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하면 명예로운 퇴진이 전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뭐 현실화되기는 쉽지는 않지만 지금 법여권에서 왜 지금 시점에서 명예로운 퇴진을 얘기하고 나오느냐? 결국은 양당이 갈라진 거는 결국 탄핵을 어떻게 할 거냐? 명예로운 퇴진과 탄핵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냐. 그 전에 새누리당은 명예로운 퇴진이 당론이었단 말이죠. 4월 퇴진, 6월 대선. 예. 그런데 그걸 깨고 나간 게 결국 바른정당인데 예. 그런데 그거를 지금 다시 돌리겠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제 그 바른정당이 그 지지 기반이 굉장히 약하다. 그래서 다시 합당을 모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대선 주자가 없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물론 뭐 한 9분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시너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범 여권이 합쳐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요구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자진 사퇴론 자체가 청와대에서도 저렇게 터무니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대통령은 사실 일관된 입장이 본인은 억울하다는 거고 특검이 엮었다라는 표현까지 쓰셨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자진 사퇴라는 건 자기가 책임이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도 뭐 그 구조에 놓고 봤었을 때도 정치권의 목소리, 일각의 목소리일 뿐이지 청와대에서도 역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법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탄핵 심판으로 가리는 거지만 예. 대통령은 결국은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심판과 관계없이 대통령은 사실 힘을 다시 회복하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면에서도 대통령이 좀 결단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있는 사실입니다. 예. 예. 자, 예. 오늘 저 헌재의 공개 변론은 지금 일정상으로는 좀 마지막입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이제 헌재 출석하느냐 문제를 남겨놓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측 변호인단,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이죠. 피청구인 측 변호인단에서는 마지막 카드로 이 변호인단 사퇴 문제도 얘기를 조금씩 흘리고 있어요. 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현실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마지막 변론 기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동안 쭉 일을 해왔다는 것이고 그동안 서류도 제출했었고 주장도 나왔었고 나름의 증거도 제출을 해왔고 그 얘기는 재판이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들이 빠진다고 해서 재판을 결론을 못 내리겠느냐 그건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다들 알려진 바와 같이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단이 있고 없고가 이 헌법재판 결정을 내리는데 꼭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예. 그분들이 빠진다고 해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라서 아무런 실익을 거둘 수 없는 그런 결정이 되겠죠. 만약에 빠진다고 한다면. 예. 자, 오늘 16번째 공개 변론이 10시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속보로 들어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